요즘 같은 강추위에는 난방기구나 온열 제품을 하루 종일 틀어놓을 때가 참 많죠. 이럴 때 주의해야 하는 게 바로 화상입니다. 겨울철에는 화재 등으로 인한 고온 화상도 많지만요. 온열기구들을 장시간 사용하다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화상을 입기도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화상외과 윤재철 교수와 함께 겨울철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 화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소통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문자창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099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겨울철에 화재 위험이 참 높습니다. 그리고 또 난방용품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화상 환자가 특히나 더 많을 것 같은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어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화재도 다시 또 조금 늘기 시작하고, 네. 특히나 이제 아직도 지금 화목 보일러나 이런 것들을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안에 이제 전기 배선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낡다 보니까, 네. 집에 이제 화재가 나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디를 좀 많이 화상을 입어서 오시나요? 실내에서 다쳤을 때하고 이제 실외에서 다쳤을 때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네. 이제 화재 현장에서 이제 바로 빠져나오게 되면 그만큼 이제 덜 다치시게 되는데, 이제 화재 현장에서 그만큼 늦게 나오시게 되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끄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마시는 흡입 화상과 함께 이제 열기에 의해서 뭐 얼굴, 손, 뭐 전신을 다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화재 현장에서는요. 네. 혹시 지금 음질이 살짝 작게 들리는데 네네. 스피커 지금 좋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화재 현장에서 다치신 분들도 오시고 그리고 집 안에서 다친 분들도 많이 방문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집안에서 다치시는 분들은 어떤 이유로들 화상을 입으시나요? 이제 집안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물에 의해서 많이 다치시고요. 물이요? 예, 물.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국물 같은 걸 좋아하다 보니까 뭐 라면이나 뭐 국물, 뭐 뜨거운 차 같은 것을 마시기 위해서 이제 커피포트 물 같은 것들을 쏟으면서 이제 화상을 입고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손이나 뭐 이런데 국물을 데이시는 이제 거네요. 주로 이제 먹다 보면 네. 흘리는 부분이 이제 손보다는 이제 배, 이제 허벅지 이런 쪽으로 이제 자기가 마시다가나 아니면 앞으로 끌어당기다가 다치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다치게 되고요. 뭐 증기가 갑자기 확 올라오면서 손을 다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부위는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쏟아지느냐 아니면 어느 쪽으로 이제 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통 뜨거운 물을 이렇게 엎지르거나 했을 때 보통 그 빨갛게 되잖아요. 네. 그 정도는 차가운 물에다가 이렇게 담그거나 하면은 금방 괜찮아지지 않나요? 이것도 화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화상은 맞고요. 네. 저희가 그냥 빨갛게 된 경우는 저희가 1도 화상이라고 얘기합니다. 1도 화상은 우리가 이제 그냥 볕에 그을린 상처를 떠올리면 이제 더 쉽게 생각하게 되고요. 처음엔 이제 빨갛다가 네. 나중에 이제 조금 까맣게 변했다가 이제 계절 변하면 네. 이제 예전 피부 색깔로 돌아오는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뜨거운 물 같은 경우도 이제 뜨거운 물의 온도나 닿은 시간 자체가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너무 뜨거운 물에 오래 노출이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그 물집이 잡히는 2도 화상으로 이제 변하게 되고요. 처음에는 1도 화상처럼 보였다가 나중에 하루 이틀 지나면서 물집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그러면 1도 화상과 2도 화상의 차이는 물집의 유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 물집이 잡히는 부분이 네. 저희가 그냥 얼굴 만졌을 때 만져지는 그 피부 부분이 이제 표피라고 하고요. 네. 물집이 잡히는 화상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얼굴 같은데 이제 꼬집 봤을 때 이제 이런 탄력돌만 조직이 이제 진피 조직인데, 네네. 그 진피 조직까지 다쳤을 때를 저희가 2도 화상이라고 하고 물집이 잡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1도 화상과 2도 화상의 차이가 이제 물집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네네. 치료 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까? 초기에는 1도 화상이 2도 화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차가운 물에 좀 약 한 15분 정도
그냥 흐르는 물이면 됩니다. 네. 아주 너무 차가운 물에 하면 뭐 동상 있거나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겨울에는 네. 그냥 차가운 물에 약간 15분 정도 흐르는 물에 그냥 씻어주게 되고요. 씻어주게 되면 이제 통증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고 네.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런 빨간 부분들은 이제 서서히 뭐 다음 날 되면 이제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혹시라도 물집이 잡히게 되면 이제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뜨거운 물에 데였다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라는 질문이 지금 들어왔는데요. 네네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이나 아니면 뜨거운 거에 닿았을 때 네네. 뭐 알코올을 부어라, 네. 아니면은 뭐 찬 수건을 대라, 뭐 이런 네.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어떤 응급처치가 가장 올바른 건가요? 이제 알코올이나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예전에도 제 환자분들 오시면 보이는데 알코올을 막 대고 막 치약을 바르고 막 치약이요? 오소리 기름 막 바르고 오시고 막 어. 이것저것 막 희한한 걸 많이 바르고 오시는데요. 네. 된장까지도 바르고 오시는 분들도 아, 봤습니다. 맞아. 된장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다 좋지 않고요. 그냥 흐르는 물에 그냥 씻어주시고 만약에 병원에 방문하실 거라면 뭐 약국에서 파는 그런 제품들을 쓰셔도 되고 그런 게 집에 없다면 그냥 깨끗한 수건에 감싸서 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물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네네. 그냥 차가운 주변에 뭐 이렇게 물건 같은 거에 좀 대고 있거나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나요? 네네. 예, 도움은 됩니다. 분명히 어. 도움되고 근데 이제 바로 이제 그 차가운 것 드라이 아이스나 얼음을 바로 직접적으로 대는 거는 그 혈관을 너무 과하게 수축시켜서 그 상처 부분이 이제 좀 변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동상을 입을 수도 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꼭 수건 같은 걸로 한번 싸주시고 그 위로 대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화상 약품에서 참기름 냄새가 나던데 왜 그런가요? 라는 질문 1023님 주셨습니다. 뭐 그 특정 약품이 하나 있습니다. 뭐 제품명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네네. 그게 이제 중국 제품인데 거기서 뭐 정확히 이제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안 올렸는데 그 약도 지금 저희도 이제 사용을 이제 저희가 특정한 부분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 연고가 있습니다. 그런 연고가. 네. 그러면 성분에서 그런 참기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 저희가 보통 그거 쓸 때도 네. 참기름 냄새 나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사용합니다. 그러면 화상을 입었을 때 참기름 바르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군요. 화상 입었을 때 그 참기름 바른다는 것 자체가 네. 이제 화상 뭐 1도 화상 같은 경우는 피부가 이제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건조해져서 차라리 그냥 보습제나 로션을 바르는 게 낫지. 네. 뭐 참기름 바르는 거는 뭐 냄새나 뭐 다른 것들이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로션 바르시는 게 낫습니다. 그렇군요. 보습을 위해서 이제 건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로션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군요. 화상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화상을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 원인별로는 그냥 우리가 머리에 쉽게 떠오르듯이 물로 인해서 다치는 경우, 불에 의해서 다치는 경우, 어떤 뜨거운 물체에 접촉해서 다치는 경우와 이제 전기로 인해서 다치는 경우, 이제 화학 물질에 닿아서 다치는 경우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화학 물질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또 볼 때 뭐 산에 다쳤냐, 염기에 다쳤냐, 뭐 그것들은 그렇죠. 이제 의사들이 고민할 얘기고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다. 보통은 일상생활에서 다치는 경우는 물이나 불이겠네요, 그렇죠? 예, 불 그리고 이제 뭐 뜨거운 거에 뭐 저기 냄비 같은 거 잡았을 때 뜨겁게 접촉해서 다치는 경우고 전기나 화학 화성은 조금 드물긴 합니다. 그런 것들도 증상은 똑같나요? 일단 증상은 하나로 통일되죠.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아프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증상을 설명할 때 그나마 많이 아프신 거는 그나마 좀 덜 다쳐서 많이 아프신 거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요. 네. 이제 상처가 이제 점점 깊어지고 그 이도 화상도 얕고 깊고가 좀 바뀌게 되는데요. 깊은 이도 화상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상처가 오히려 초반에는 안 아픕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이제 3도 화상 같은 경우는 통증이 없고요.
교수님, 원인을 네. 알았습니다. 네. 제가 크게 말하다 보니까요. 교수님이 지금 혹시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제 라디오를 켜놓고 지금 통화를 같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목소리가 울리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저 아무것도 안 틀어놨어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까? 그래요? 네. 뭔가 음질이 계속 조금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요. 네. 네.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고온 화상과 저온 화상의 차이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저온에도 화상을 입을까라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네. 저온 화상이 정확히 뭔가요? 저희가 저온 화상을 따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이제 저온 화상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예전부터 한 7, 8년 전부터 찾아봤었는데요. 네. 어떤 일본의 핫팩 회사에서 만들어낸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저온 화상이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는 오히려 온돌 화상이 더 맞는 것 같아서 딱 떠올리기에는 온돌이 더 떠올리게 되니까요. 온돌이 한 50도 정도 되는 온도에 네. 한 3시간에서 4시간 이상 노출되게 되면 피부층뿐만 아니라 근육층까지도 심하게 다칠 수 있는 화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온돌의 개념 중에 들어가는 게 이제 핫팩이 들어가게 되고요. 네. 고온 화상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보통 70도씨에서는 한 3초 이상, 80도 정도에서는 한 2초 정도, 90도 정도에서는 한 0.6초만 닿아도 좀 깊은 화상으로 좀 바뀌게 됩니다. 아니 근데 핫팩이 보통 70도 네. 이상까지도 올라가는데 네네. 저희가 손으로 꽉 쥐고 2초, 3초는 기본으로 쥐고 있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계속 닿아 있는 경우가 보통 이제 잠이 들어서 네. 이제 1시간, 2시간 이런 식으로 노출이 돼서 저희한테 오시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심하게 이제 화상을 입고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고온에서 화상을 입는 거랑 저온에서 화상을 입는 게 증상이 다른가요?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처음에 이거 왜 이렇게 빨갛지라고 생각하시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물집이 잡히게 되고 이제 다른 이제 고온 같은 경우는 딱 그 발생하는 이벤트를 자기가 기억을 하는데 네. 핫팩 같은 경우는 이거 왜 다쳤지? 내가 이거 다 대고 잔 기억밖에 없는데라고 하면서 이제 핫팩이나 이제 온돌 매트 같은 것들, 전기 매트 같은 것들, 그쵸, 전기담요. 그런 것, 네, 그런 것들이 여기에 갑자기 왜 물집이 잡혔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병원에 방문하셔서 아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증상은 거의 비슷한 거네요. 내가 인지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다. 네네, 이제 아프다죠. 아프다로 통일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물집이 생기고 나서 이거 터트려야지 덜 아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집은 터트리면 안 되죠? 그 집에서는 네. 아주 깨끗한 환경에서 터트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안 터트리는 게 나으시고요. 네. 병원에 방문하시면 저희가 소독을 하고 터트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물집을 터트리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터트려서 그 안쪽에 이제 바닥 상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요. 물집이 너무 많이 오래 얕은 상처들은 괜찮은데 좀 깊은 상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것들을 어떤 다른 복잡한 방식으로 치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또 하기 위해서 물집을 터트려서 그 바닥 상태를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터트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터졌다. 그러면은 그냥 깨끗하게 소독이 가능한 상태면 병원에 굳이 안 가도 괜찮습니까? 흉이 지진 않을까요? 이제 보통 한 열흘에서 2주 안에 낫는 상처들은 흉터가 남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흉터가 남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도 작은 상처라면 그냥 약국에서 파는 그런 제품들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상품명을 말하긴 그렇지만 폼 재료라던가 아니면 하이드로콜로이드라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재료들을 붙여주면 되게 편하게 생활하시고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도 가능하시고요. 그렇군요. 자, 아이들의 경우에는 화상을 좀 더 잘 입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부주의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소아 화상과 성인 화상의 차이점이 따로 있을까요? 아이들이 다쳐서 오는 경우는 항상 제가 많이 안타까워합니다. 안타까워하는데 저도 아이들 키워봤지만 저희가
그 소아과에서 애들 그 건강검진 할 때 네. 발달사항 체크 같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발달사항 체크할 때 보면 이제 부모들한테 물어보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때 위험한 물건들이 집안에 어디에 놓여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라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그냥 되게 간과해서 지나가는 것들이 경우들이 좀 봤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 콘센트 같은 것들 그런 부분들 아이들이 젓가락으로 생각보다 많이 집어넣습니다. 호기심에. 그러면 굉장히 크게 화상을 입고 아니 굉장히 깊게 다쳐서 흉터가 남거나 수술이 필요한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식탁보 같은 것들을 사용을 또 많이들 하시는데 네. 식탁보 같은 것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쑥 잡아당기면 네. 그 위에 있던 뜨거운 물 같은 것들이 네. 쏟아지면서 국 같은 것들이 쏟아지면서 뭐 얼굴부터 몸통, 팔까지 심하게 다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커피 포트들 사용을 하시는데 줄 같은 것들을 잡아당기면서 거기는 정말 심하게 화상을 입게 되고요. 그리고 전기 밥솥 같은 것들도 이제 밥이 다 됐다고 소리가 나면 아이들이 신기해서 달려가서 그 밥솥 줄을 잡아서 그쵸. 예, 기울이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좀 마음이 아픈데 부모님들한테 이제 앞으로는 안 다치게 이런 것들 좀 주의하시고 항상 더 아이들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놔달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기 콘센트 같은 경우는 항상 그 마개 같은 거, 돼지코 같은 것들을 꼭 껴 놓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그 물티슈 뚜껑 그거를 거기다 붙여놓으면은 되더라고요. 네네. 뚜껑이 되더라고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런 네. 것들도 네.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네. 전기 콘센트에 그 쇠 젓가락 네. 그거를 꽂으면은 전기가 순간 아타거 하면서 이렇게 찌릿하게 되는데 그게 네. 화상으로 되나요? 예, 전기에 의해서 그 피부층 전층이 다 손상되기 때문에 네. 손상되고 근육층들까지 손상되기 때문에 그냥 어른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럴 생각도 안 하고 하지만 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호기심에 넣었다가 이제 전기가 제대로 흐르게 되면 그것들을 손에서 놓질 못하게 됩니다. 예, 놓질 못하게 되면서 다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젓가락도 좀 뜨겁게 달궈진 젓가락 이거 뭐지 하고 입에 머금기도 하고 해서 입술에 심하게 다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바로 화상을 입었구나 싶은 모습이 겉으로 육안으로 확인이 되나요? 네, 육안으로 바로 확인이 되고요. 저희가 화상 같은 경우는 진단하는데 굉장히 뭐 고민을 하거나 그러기는 조금 그렇진 않는데 이제 바로 이제 눈에 보이는 물집 같은 것도 잡히거나 빨갛게 된 부분들이 이제 보이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특히나 이제 전기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병원에서 확인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아이들의 경우에는 다치면 무조건 병원으로 바로 데려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네. 아이들은 회복력이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본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화상의 경우는 어때요? 그냥 이제 아이들은 정말로 회복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회복력이 좋긴 한데 일단은 이제 빨갛게 된 그냥 일도화상처럼 보일 때는 네. 그냥 아이들 충분히 달래주고 조금 이제 차갑게 해주면서 통증 관리만 좀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뭐 너무 좀 아파하는 것 같으면 집에 해열제들이 진통제 역할도 합니다. 그런 것들 먹이면서 좀 보다가 물집이 올라오면 그때 방문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흉이 그러니까 짖진 아이들 않아요? 물집 잡혀서 방문해서 그때 치료하게 되면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뜨거운 것들에 닿은 시간도 이제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처가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이제 계속 변하게 됩니다. 1도 화상처럼 보였던 부분들이 이제 물집이 잡히는 것처럼 상처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 의사들이 이제 고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문자 주신 분 0125님께서 아이가 손가락에 갑자기 물집이 잡혀서 이게 화상인가 싶어서 저녁 늦은 시간이라
어린이 병원을 갔는데요. 갔더니 아이 화상 전문 병원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어디로 네네. 가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물집이 이제 저희도 이제 오면은 이게 화상인가 아니면 그 소아 다른 질환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물집이 아주 크게 잡히고 그런 게 아니라면 네. 뭐 외래가 열리는 시간에 네. 오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네, 음. 뭐 너무 조그마한 상처 때문에 아이들 너무 밤에 막 움직이고 하면 아이들도 막 잠도 못 자고 하면 더 피곤해하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늦은 시간엔 뭐 움직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집이 이제 뭐 500원짜리 동전 사이즈보다 크다 그러면 그때는 뭐 움직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건 정말 심각한 네, 경우니까요. 네, 네. 소아 화상과 성인 화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화상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네. 어떤 경우에 치료에서 멈추고 어떤 경우에 수술까지 가게 될까요? 저희가 그 이도화상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얕은 이도화상, 깊은 이도화상으로 이제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이도화상 이상에 이제 진피층 이상 다치고 이제 지방층까지 다치는 3도화상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얕은 이도화상 같은 경우는 열흘에서 2주 만에 그냥 흉터 없이 자연 치유가 잘 되는데 깊은 이도화상 같은 경우는 2주 이상 걸리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치유가 되는데 저희가 보통 한 3주에서 4주 이상 걸릴 거라고 판단되는 화상들, 그러니까 깊은 이도화상이나 아니면 아예 3도화상 지방층까지 다쳤다고 판단되는 상처들은 저희가 피부 이식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피부 이식은 어디 피부를 이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 피부여야 되고요. 네. 이제 보통은 이제 허벅지나 이제 뭐 팬티 라인 안쪽으로 엉덩이 부분을 떼기도 하고요. 그거는 이제 환자분들하고 협의해서 네.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럼 내 피부를 떼는 거면 거기 피부는 괜찮아요? 그 부분은 이제 얕게 네. 저희가 얕게 화상을 입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제 튀어 올라온 흉터는 아닌데 네. 그래도 약간 색깔이 나중에 한 4, 5년 정도 지났을 때야 이제 여기에 내가 피부를 뗐었구나 하는 정도, 그 정도의 그 얕은 화상을 입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피부. 네. 네, 말씀 주세요. 네네. 그 부분은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요. 052 하나님. 화상을 입은 경우에 계속해서 가렵던데요. 이건 왜 그런가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가려운 부분은 이제 다쳤던 피부에서는 제가 보통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는 이제 그 기름 성분이 좀 덜 나온다고 말씀드려요. 네. 아무래도 다칠 때 그 안에 피지샘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손상을 더 입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건조해지면서 가려움증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드레싱하고 있을 때는 드레싱했던 테이프들이나 그런 붙였던 부분들 때문에 이제 가렵기도 하는데 화상 입었던 부분은 이제 건조함이 문제고 저희가 보통 설명드릴 때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일부러 약 바르듯이 보통 하는 바디로션이나 이런 것들을 바르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 로션을 바르는 걸로도 괜찮군요. 네네. 네, 충분합니다. 자, 오늘 화상에 대한 이야기 해 주셨고요. 일단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생활 습관 일단 주의하는 것만이 화상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아이들 조심시키는 거 우리 어른들이 좀 많이 먼저 주의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화상외과 전문의 윤재철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